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아무리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도 막상 원어민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 때가 많죠. 게다가 심지어 막상 원어민이 쓴 말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어려운 단어도 없고요. 되게 쉽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말이 안 나오죠.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구동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동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포기하다는 단어가 뭐죠? give up이죠. give up. 이렇게 동사 하나와 전치사 부사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말하는 걸 구동사라고 합니다. give up, 포기하다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런 구동사가 원어민이 쓰는 일상 대화의 무려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동사를 모르고선 영어로 쉽고 간단하게 듣고 말할 수 없다는 게 판명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유튜브에 구동사 강의도 많고요. 책도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외워서 여러분들이 진짜 입에서 나오셨나요? 잘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구동사를 익히는 8단계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6년차 영어 강사거든요. 제가 구동사만 10년 넘게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분들이 구동사를 마치 네이티브처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오늘 그 8단계 방법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제가 8단계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왜 구동사를 배울 때 실수했나 아니면 아직 안 해봤다면 앞으로 피해야 할 실수들을 제가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시간과 돈, 에너지까지 많이 아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배우는 책과 강의는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동사 책을 폈는데 A부터 나오는 그런 책이 있으면 가능한 피해주시고요. 마치 사전처럼 뜻 1, 2, 3 많이 쓰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루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단어책 진짜 많이 외워봤거든요. 항상 A로 시작하더라고요. anticipate 막 이런 단어였던 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근데 그 단어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재미도 없고 맥락도 없고 이런 구동사는 완전 비추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사를 유지하고 전치사 부사만 계속 교체하면서 바꿔 끼는 그런 강의나 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give 있었죠. 자, give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플러스 give in 하면은 굴복하다, give up 하면 포기하다, give off 하면 뭐 방출하다, give out 하면 멈추다. 여러분 어떤가요? 보기만 해도 헷갈리죠? 네, 맞습니다. 이건 헷갈려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전형적인 실수 중에 하나예요. 자, 동사 하나 놓고 전치사 부사만 갈아 끼는 거 이거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묘사적인 구동사 모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whisk away라면 들어보셨나요? whisk란 뜻은 막 달걀을 휘젓거나 휙휙 재빨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whisk away 하면 획 데려가다, 획 채가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자, 이런 거 어때요? 너무 지나치게 묘사적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구동사도 모르는데 그건 약간 오바죠. 너무 팬시한 구동사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또 책과 강의 이런 게 있으면 저는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왜냐? 한국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배워서 나쁘거나 손해볼 건 없겠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파벳 순서대로 배우는 책과 강의 지루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또 동사만 유지하고 전치사 부사를 갈아 껴 이거 너무 헷갈립니다. 지나치게 묘사적인 잘 안 쓰는 구동사 비현실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3가지를 피하고 제가 생각한, 제가 고안한 8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8단계를 쭉 한번 보고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티처조 설명인데 제가 티처조고요. 영어와 한국어를 잘하는, 특히나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을 들으면 너무 좋겠죠. 두 번째는 원어민의 시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원어민을 이길 수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원어민이 바라보는 구동사 이것도 알면 좋고요. 또 짧은 문장으로 이 구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몸풀기로 알아두고 대화문에서 봐야 되고요. 토막글에서 문답 퀴즈에서 동사를 채워가면서 전치사 부사를 채워가면서 보는 겁니다. 자, 이 8가지인데요. 지금은 여러분 약간 뿌열 겁니다. 제가 하나씩 자세하게 부동사 하나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긴장하고 집중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예시를 들 구동사는 walk through예요. 자, 일단 단어가 너무 쉽죠. walk 걷다, through 뭐 통과하다 이런 것들. 하지만 이런 걸 하나의 설명을 통해서 먼저 구동사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walk는 걷다란 뜻이고 through는 뭐뭐를 통해와 또 하나의 뉘앙스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walk through the park라고 하면 공원을 통과해서 걷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이번엔 도슨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잡한 뭐 미술 작품이나 박물관에 한 점씩 한 점씩 설명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천천히 해설하는 장면이 그려지죠. 데리고 가면서요. 자, 이런 식으로 walk through의 구동사의 정의는 함께 걸으면서 복잡한 개념이나 과정을 설명하듯 차근차근 설명한다 란 뜻으로 쓰인 구동사입니다. 자, 하나 예를 보면요. He patiently walked me through the museum. 이렇게 표현했어요. 박물관을 하나하나 걸어 다니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준 겁니다. 또 하나,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경력이나 뭐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 자, 그럴 때 Let me walk you through my resume. 이렇게 쓰면 제 레주메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런 디테일들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나의 뭐 장단점 이나 과거 경력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는 뉘앙스가 바로 뭐예요? walk through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시중에 있는 책이나 유튜브 강의나 온라인 강의에 많이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구동사를 처음 배우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고작 1단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바로 네이티브의 시각입니다. 원어민이 이 walkthrough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When someone walks us through something, 자, 무언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walk through 한다는 건 뭐냐면 that person shows us how to do it. 여기 바로 키워드가 다 나오네요. show 하는 거고요. 이때 show는 보여주다, 가르쳐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how to do it. 이런 how to의 방법을 알려줄 때 walk through가 유용하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어쩔 때 쓰냐면요. Usually the person breaks down. break down 하면은 어떤 덩어리라는 개념을 break 쪼개는 거죠. 쪼개서 하나씩 설명할 때 break down이란 구동사를 또 쓰거든요. 이렇게 break라는 것도 하나의 좋은 키워드고요. 또 하나는 instructions. 이렇게 설명서나 지시사항, 안내사항 같은 것들을 또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죠. 자, 바로 오늘 핵심 키워드 나왔습니다. 바로 step by step이 되는 거예요. walk through의 구동사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step by step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개념을 설명해 줄 때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설명해 줄 때 walkthrough만큼 정확한 구동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처하면 이 step by step은 잘 안 까먹게 돼요. 그래서 walkthrough가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So that they are easy to follow.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의 follow는 understand나 대세 의미니까 그것을 너무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뒷부분만 보면요. clearly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거고요. in detail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걸 walkthrough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우리가 이 walkthrough를 바라보니까 어떤가요? 조금 우리말을 거치지 않고 영어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이렇게 계속 시동을 거는 겁니다. 이게 바로 2단계 네이티브 시각이고요. 3단계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3단계는 이제 짧은 문장에서 walkthrough가 자주 쓰는 맥락을 보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Let me walk you through my contract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계약서 같은 게 뭐 약관 같은 게 하나하나 들어가 있고 독소 조항 같은 거 우리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봐야겠죠. 자, 그게 바로 walk you through the contract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약 사항을 하나하나 펜 들고 밑줄 치면서 콕 집어서 설명해주는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뭐다? walkthrough가 되는 거예요. explain은 약간 사무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면 walkthrough는 되게 묘사적이고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구어체의 느낌이 들죠. 물론 회사에서도 너무나 자주 쓰는 구동사입니다. 두 번째도 볼까요? The teacher walked the parents through the pick-up and drop-off process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떻게 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했나 봐요. 여러분 이거 저절로 막 떠올랐죠? 그래도 못 떠올랐어요? 헷갈리지 않게 clearly하게 떠올랐고 마지막 하나 뭐였죠? in detail. 이런
이런 식으로 영어식 사고로 구동사를 익히면은 여러분께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pick-up, drop-off는 등하원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미국 문화에서는 부모님이 차로 픽업하고 드롭오프 하는 게 좀 흔한 거니까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 walkthrough를 쓰는 겁니다. 어때요? 아까 저의 설명과 원어민의 설명과 그걸 기반으로 짧은 문장을 하나 딱 보니까 이해가 훨씬 더 쉽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4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4단계는 다이얼로그입니다. 여러분, 맥락이라는 거, 문맥이라는 거 없이는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맥락은 특히나 상대방과 주고받으면서 이 티키타카가 핵심이잖아요. 그 티키타카 안에서 구동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대화문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역시나 상황을 설정해 봤어요. Have you been to our clinic before? 이런 병원에 왔나 봐요. 클리닉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좀 작은 동네 병원들을요. 그랬더니 No, this is my first time.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랬더니 Okay, then I'll walk you through the sign-in procedure. 등록하는 절차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분증 보여주시고 알레르기 같은 거 없고 뭐 복용하는 약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겠죠. 그게 바로 보다 walkthrough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 어떤 서비스 같은 걸 하나하나 절차를 알려줄 때 이 walkthrough를 쓰면 알맞겠구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또 보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말했네요. 이런 식으로 대화문에서 들어가는 거, 이 단문, 짧은 한 문장으로 하는 것과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매력이 있는 겁니다. 5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5단계는 이렇게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토막글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좋은 거는 일종의 다이어리 같은 거고요. 하나의 짧은 메신저의 글, 아니면 길게는 이메일 같은 거, 여러 가지 형태의 토막글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구동사를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되면 대화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구동사를 녹일지 이런 것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앞뒤 문장을 보면서 일종의 대화문과 마찬가지로 맥락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서 구동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시선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My company switched from Microsoft computers to Apple computers.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에서 애플 제품으로 갈아탔네요. I had never used an Apple computer before. 하지만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했고요. So I needed help.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OS 같은 게 바뀌면 되게 어렵잖아요. Luckily, my coworker, 다행히도 동료가 walked me through the tutorial. 이런 설명 하나하나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역시나 그림이 그려지시죠? 회사에서 무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새로 도입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용할지 몰랐을 때 코워커가 나에게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상황, 부서 간에 콜라보를 할 때도 많이 쓰겠고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개념을 동료에게 설명할 때 이럴 때도 워크스루가 되게 기묘하겠죠. 이런 식으로 토막글에서 우리가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다가오고 워크스루 구동사가 선명해질 겁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유튜브 영상 하나 보시면은 워크스루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8단계 학습 방법으로 구동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6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단계는 문답 퀴즈인데요. 자, 이건 바로 뭐냐?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받아들이고 영어로 말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예요. 한번 볼까요? 영어로 퀴즈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일종의 스무고개 같은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Imagine you join an improv class. improv는 즉흥 연기 수업 같은 건가 봐요. 거기에 여러분이 딱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You've never been there.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즉 전에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so you're not sure how the teacher runs the class.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지 진행할지. 이때도 기본 동사 run을 썼네요. One of the other students explains how the class works. 다른 학생 중에 한 명이 설명해 준 겁니다. 어떻게 그 improv class가 진행되는지, how something works. 이것도 많이 쓰는 패턴이죠. What did your classmate do? 같은 반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영어로 한번 느끼고 영어로 받아들여 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정답을 찾느냐? My classmate walked me through the class procedures가 되겠죠. 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과거로 써볼게요. 어떤가요? 여기 옆에도 답이 나와 있는데 My classmate walked me through the class procedure. 이렇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하나하나 알려줬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기억나세요?
병원도 있었고요. 회사에서도 있었고요. 이번엔 수업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른 상황에서 이 같은 구동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많이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구동사를 확신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6단계 문답 퀴즈였고요. 자, 마지막 활용 점점이 있습니다. 7단계, 8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계속 아웃풋을 강제하게끔 구성한 단계예요. 새로운 글이 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글은 구동사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부 다 1단계부터 6단계를 다 다뤘다는 가정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walk through, get by, work out. 우린 지금 현재 walk through는 6번 반복한 상태인 거죠. 이때 마지막에 이 구동사 3개가 7, 8단계에서 한 번에 아웃풋 복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또 맥락의 글을 하나 읽다가요. 이 구동사를 하나씩 채워보는 거예요. 첫 번째 7단계는 뭘로 채우냐? 동사를 채우는 겁니다. 여기선 제가 시간 관계상 walkthrough만 채워볼게요. Fortunately, I had a friend who walked me through how to take the bus. 이 글이 외국인이 쓴 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버스 타는 법을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또 새로운 맥락에서 이 구동사 3개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단계에서는 walk가 나와 있죠. 여기다가는 전치사나 부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1단계에서 8단계까지 구동사 하나를 기억하면 이거 뭐 안 외워질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서 했었거든요. 제가 영화에서 팟캐스트에서 원서에서 원어민 친구 만나서 막 쓰고 듣고 말하면서 이 웍스루를 제가 최소 8번 이상은 반복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웍스루 하는 말이 잘 들리기 시작하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게 되고 저도 말할 때 웍스루가 곧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너무 혼자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네이티브처럼 듣고 말하는 영어 구동사 수업인데요. 이거 하나에 뭐 몇 개 들어가 있냐? 구동사 120개가 들어가 있고요. 방금 제가 웍스루 하나 8단계 했었죠. 자, 이거를 120개가 무려 8단계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책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서 아까 마지막에 제가 토픽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구동사 3개가 들어가는 거. 그 토픽이 총 그러면 40편이 되는 거고요. 토픽 하나당 구동사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토픽은 제가 심지어 3분 정도짜리 인강을 찍어놨습니다. 역시나 책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음원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어를 다 녹음해놨어요. 아까 원어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무려 344페이지고 서점에서 이제 할인받아서 구매하시면 17,000원대로 이걸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혜자죠. 이 책 안에 구동사 120개를 8번 반복하면서 완전 내 걸로 만들게 제가 기획을 했으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서 미리 보기를 보시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한번 내가 보고 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자세하게 구동사를 반복한 책은 정말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로 안 볼 걸 가정하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사셨다면 이 다음 단계가 도움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혼자서 공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학생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역시 제가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셀프 스터디 플랜을 세울 때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토픽이 40개고 구동사가 120개 들어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기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1번, 여러분 이 책을 40일에 보실 건가요? 아니면 2개월에 완성하실 건가요? 4개월에 끝날 걸까요? 6개월에 끝날 걸까요? 이 기간을 정해야 돼요. 당연히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루에 볼 분량은 늘어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만약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40일 안에 끝내고 무언가 승진 시험이 있거나 영어 시험을 봐야겠다. 그런 경우 40일로 한번 도전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을 합쳐야 돼요. 그리고 토픽은 하루 한 편이고 토픽 하나에 구동사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구동사 3개를 하루에 다 다뤄야 합니다. 조금 양이 많겠죠. 그러면은 나는 2개월 만에 이 책을 한 권 떼보겠다. 그럴 경우는 평일에 월화수목금만 보시고 주말엔 쉬는 겁니다. 대신 하루에 한 편 똑같이 구동사는 하루에 3개씩 다루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너무 급하진 않고 영어 습관도 만들면서 천천히 한번 배워보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는 4개월 완성인 거고요. 여러분 이 책이 17,000 얼마인데 4개월로 나눠보세요. 정말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진 거잖아요. 이 정도면 뭐 시장 파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개월 완성은 평일 주말 다 하시되 대신 3일에 한 편 하는 거고요. 구동사를 하루에 1개만 하는 거예요.
구동사 1개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겠죠. 자, 6개월 완성 나는 느긋하게 천천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TT 평일만 하시면 되고요. 3인의 토픽은 1개 하시고 구동사는 하루에 1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리듬으로 영어를 배우고 싶은지 잘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다음에 40일, 2개월, 4개월, 6개월 이 중에 하나 고르셔가지고 이 구동사 120개를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그냥 진짜 한 번만 읽어도 여러분께 정말 많이 남을 거예요. 하지만 욕심이 생긴다면 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읽어보는 것도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구동사를 배우는 8단계 학습 방법을 배워봤고요. 암기 없이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동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